네, 진사로입니다. 57회 한능검 기본 1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신라왕 김부가 항복해 왔습니다. 자, 신라를 경주로 하고 그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라 라고 가가 말했다는 거죠. 자, 사심관이라는 단어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라왕 김부가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신라 전체를 이제 이 왕에게 바쳤다라는 거죠. 자, 이 왕은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없애서 경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경순왕이었던 김부를 경주 지역의 사심관, 그러니까 총책임자로 임명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경주 지역 전체를 그의 시급으로 하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라는 문제인데, 사실 기본 시험을 볼 때 정도에는 태조 왕건에 대해서 후삼국을 통일했다. 그 다음에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경을 중시했다. 그리고 후녀 10조를 남겼다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정답은 1번인데요. 이제 심화 시험 수준으로다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호족에 대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 호족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 있고 호족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려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호족들의 연합정권 형태로 세워졌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호족들을 자기네 사람으로 끌어들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포용 정책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 제도로 역분전, 그 다음에 그 사성 정책, 결혼 정책이 있어요. 자, 사성 정책이라는 거는 성을 내리는 걸 말하고, 이 결혼 정책은 왕건의 부인이 29명이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이 호족의 견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신관 제도, 지금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인 제도입니다. 유력한 호족의 자녀들을 이제 수도 개경에 와서 살게 만들었던 이런 제도가 기인 제도예요. 요거 기억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정계라든지 계백 요서 같은 책을 썼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같이 태조 왕건의 업적으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과거제를 시행하셨던 왕은 이제 고려시대의 네 번째 왕 광종. 망건당을 설립하였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원간섭기의 왕 중에 한 분인 충선왕이고요. 이제 전시과를 마련한 거는 경종이에요. 이제 시정 전시과라고 해서 처음 전시과 제도를 만든 분이 경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종 때 가면은 이게 개정 전시과. 경종은 시정전시과고 목종은 개정전시과 이렇게 부르고, 한 번 더 나중에 문종 시기가 되면은 이제 한 번 더 바꿉니다. 그래서 경정전시과라고 해요. 이제 요 개정전시과 때는 이제 관리들한테 그 수조권을 줬던 기준 중에 인품을 없애게 되는 게 개정전시과고, 이 경정전시과 때는 그 전까지는 전직 현직한테 다 줬는데 토지 부족 현상이 발생하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걸로, 수조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갈게요. 가에서 닭까지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었죠. 자, 국자감이 처음 설치됐다. 그 다음에 구제학당이 세워졌다. 그리고 성균관이 정비되면서 유학교육이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균관이 나오게 된 거는 그 공민왕 때입니다. 이제 국자감이 세워지고 나서 고려의 유학교육기관이 계속 국자감인 상태였어요. 대학교급으로. 근데 공민왕 시대에 오게 되면 이 공민왕께서 이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제 좀 더 정비를 해서 이제 유학교육을 강화시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는 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립학교인 구제학당이 세워진 거는 고려 중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종 근처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숙종이나 예종이나 이때쯤. 그래서 이제 이 전에 국자감은 이미 설립이 돼 있는 상태라 이 구제학당이 워낙 번성을 하다 보니까 이 예종께서 이 국자감에다가 전문 강좌 7제를 개설해 가지고
이 상만 번성하는 거를 좀 줄이고 관악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흐름을 보자면 국자감이 세워진 게 가장 먼저입니다. 이게 초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립학교가 세워진 거고, 여기가 워낙 번성을 하다 보니까 국자감의 전문 강좌가 또다시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시기상 가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교사 선생님께서 고려시대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 병난도에서 국제무역을 했다는 맞죠. 병난도가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민들이 고추, 담배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였다. 이 상품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한 거는 조선시대 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거죠. 자, 시전 상인들이 개경에서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당연히 옳은 말이고요. 자, 사원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어 팔았다.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절이죠. 이때는 이제 절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워낙 불교 중심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자, 어쨌든 정답은 상품작물 재배 조선 후기. 그래서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네요. 자, 음력 1월 15일입니다. 가을 맞이하여 특식을 준비했대요. 오곡밥, 그 다음에 묵은 나물, 약밥이나 부럼 등 이런 거를 먹는다는 거죠. 자, 음력 1월 15일이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1월은 우리가 정월이라고 부르고 15일이 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월 대보름이다라고 합니다. 동지는 이제 양력상으로 12월 22일이나 23일 이 정도고, 이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8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삼진날은 음력으로 3월 3일 정도가 삼진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15번 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몽골군에 맞서 싸워 처인성을 지켜내자. 여기 김윤우 스님이죠. 네, 처인성 전투입니다. 자, 지금 이분이 활을 들고 있는데, 여기 몽골 장수 중에 이제 최고 지휘관이었던 살리타를 활로 사살하는 이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땅을 침범한 왜구를 이곳 황산에서 모조리 섬멸하자라고 돼 있어요. 왜구. 자, 이거는 황산 전투예요. 총 지휘관은 이성계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몽골 항쟁 시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고려 말기에 그 왜구를 격퇴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에 들어갈 거는 몽골 항쟁 이후, 그러면 이제 원 간섭기나 공민왕 시대, 이제 요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몽골 항쟁을 하고 있던 요 시기에 있었던 일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힘으로 막아내자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8만 대장경판을 만들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전법이 시행된 거는 황산 전투 뒤입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의 일이죠. 이자겸이 난을 일으킨 거는 문벌시대예요. 문벌시대는 이제 원나라 쳐들어오기 전이죠. 무신정권 이전 시대입니다. 자,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는 건 아예 고려 건국 전의 일이죠. 이제 후고구려의 신하였던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세운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8만 대장경판이 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퀴즈에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 본관은 경주로 고려의 유학자이자 정치가고요. 서경에서 묘청이 난을 일으키자 진압군의 원수로 임명되어 이를 평정하였다. 왕명으로 감수국사가 되어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묘청의 난을 진압한 총지휘관이자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분, 바로 김부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선제 나온 다른 분들도 전부 중요합니다. 이 양규 장군 거란의 2차 침입 때 상상도 못할 정도의 전공을 올리셨던 분이에요. 뭐 이제 고려시대 최고 이렇게 소드마스터 이렇게 부르는 분이 이제 척준경이라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칼을 굉장히 잘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양규 장군이야말로 이제 본인의 전투력뿐만이 아니라 전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이라든지, 어느 한 곳에서도 이렇게
모자란 게 없어요. 정말 모든 분야에서 대단하신 육각형 형태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면 고려시대에 양규 장군이 계셨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막 병력 1000몇 명 데리고 막 거란을 침공해가지고 이제 막 고려인 포로 3000명 구해내고 막 별의 별일을 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 지승현 배우님인가요? 그분이 연기하셨는데, 아 정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그 양규 장군을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현은 스님이죠. 삼공주사를 쓰신 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재현 학자는, 요분은 이제 신진사대부, 이제 초기의 신진사대부 1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1세대의 신진사대부로 보통은 이색, 이재현 요 두 분을 많이 꼽는데, 요 신진사대부였던 이재현 학자께서 하신 일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심화 시험에서 정답 선지를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만권당에서 원나라 유학자들과 교유하였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분이 쓰신 책이 2개가 있어요. 사략입니다. 그 다음에 여공패설. 이제 이분이 시험에 등장하면 무조건 3점이더라고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초기 신진사대부로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를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7번 갈게요.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356년 고려가 새로워지다. 기획의도, 노국 대장 공주와 혼인한 왕기는 1351년 왕위에 올랐는데 제위 5년 그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 왕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개혁 정치를 심층 조명한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라고 나왔죠. 자, 여기까지 읽었으면 이분 나와야 됩니다. 바로 고려의 개혁군주 중 한 분인 공민왕이죠. 노국대장 공주와 혼인했다라는 거에서도 알 수 있고,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셨던 거,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했다든가, 이제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영토를 수복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기철과 같은 친원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신돈을 등용해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하나 관련이 돼 있죠. 자, 쌍성총관부를 공격하는 군인이나 숙청당하는 기철 등 친원 세력, 그 다음에 요 정방 폐지 같은 경우에도, 요 정방은 최씨 무신 정권의 최후가 설치한 인사권에 관련된 이제 기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폐지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건 전부 다 공민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 맞고요. 이제 오답이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게 너무 명확합니다. 수원화성을 축조하는 백성, 요거는 이제 조선시대 정조, 요때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고려 나전칠기의 기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에서 나전칠기 찾으면 돼요. 자, 이 고려의 나전칠기는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1번에 있는 거는 이제 양산 통도사에 있는 금동 천문도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요거 이제 2번은 고려의 나전칠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에 있는 것도 꽤 자주 나오는 중요한 거예요. 요게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이름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고려시대의 작품입니다. 청동 은입사 포류 수군문 정병. 이렇게 되겠고, 이제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있었던 청하백자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전투는 고려 말 가가 제작한 화포를 이용하여 왜구를 크게 물리친 진포대첩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화포를 이용했다라고 돼 있죠. 자, 화포를 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화약의 아버지, 바로 최무선 선생님이에요. 이제 화약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 화포 제작도 있지만은 요거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화통도감에 설치랑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무선 이 선생님 대해서는
그 화통도감 설치. 그래서 이제 이게 국방과학기술이 된 거예요. 화포 제작.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진포대첩. 요 승리를 이끌었던 분이기도 하다. 이제 뭐 진포대첩에 관련해서 뭐 나세, 심덕부 이런 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최무선 선생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라는 거죠. 자, 거중기를 설계하였다는 이제 정조시대. 특히 요거 하신 분은 정약용 선생님이고요. 앙부일교를 제작하였다. 세종대왕 시기에 잘 아시죠? 장영실입니다. 자, 비격 진천뢰를 발명하였다. 이 무기 좀 어려운데 이거 당시에 최첨단 무기였어요. 왜냐면 날아가는 도중에 빵 하고 터지는 그런 무기였기 때문인데 요거는 선조 때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밑줄근 탑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반가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아빠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산사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른 아침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다각다층 탑을 돌면서 새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오대산 선제길을 따라 상원서에도 가볼 계획입니다. 곧 뵐게요. 작은 딸 올림이라고 했죠. 자, 이 작은 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은 대단히 고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말씀드릴게요. 자, 다각다층 탑이고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다 하면은 고려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탑인 월정사 8각 9층 석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3번이에요. 자, 이게 이제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던 탑. 자, 이 불국사 다보탑이나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같은 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탑입니다. 자, 근데 이 완전 여담인데요. 제가 딱 2주 전에 여기 월정사를 갔어요. 그 월정사를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간 게 오대산이에요. 오대산에 있는데 여기도 나왔다시피 이제 여기 오대산 국립공원에 가면은 꼭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그 국립공원 들어가자마자 월정사가 있고 여기서 한참 더 들어가면 상원사가 있어요.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월정사에는 8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원사에는 동종이 있는데 요거 통일신라예요. 그 에밀레종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대형 동종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원사 동종이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이거 두 개를 보고 싶어서 제가 오대산을 간 거예요. 2주 전에. 근데 이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가 이게 걸어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가려다 포기하고 그냥 차 타고 갔어요. 근데 이게 차로도 쉽지가 않은 게 이게 그 도로가 완전히 비포장 도로라서 이제 속도를 빠르게 내지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덜덜 하면서 이제 30분 정도로 갔는데 거리상으로 한 8km, 9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걸어간다는 거는 요거는 정말 굉장히 고된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 작은 딸 고생 좀 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에 있었던 월정사 8각 9층 석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